너나 잘하세요. 자, 이슈를 아주 친절하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 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동구의회에서 3월 13일 바로 어제입니다. 동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통과됐습니다. 동구시설관리공단 조금 생소해요. 시설관리공단이 네네.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인데. 예, 맞습니다. 이게 부산시는 어떤 시설공단. 시설공단, 예, 시설공단이죠. 예.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까? 일단 이제 5억 원을 출자해서 이사장 한 분이 계시고요. 네. 2개의 팀을 운영하고 정원은 21명이고 정원의 인원인 기간제 직원이 한 129명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공영 주차장, 그다음에 안창마을 샛들마을 공공임대주택 관리,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 필증 관리, 그다음에 동구 국민체육문화센터 등 총 4개의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동구는 이외에도 앞으로 이제 들어서게 될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서 여기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 4가지 사업을 뭐 한다는 건데 이 정도 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세우는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요. 예, 아무래도 공단 세우려고 하면 출자금도 들어가고 또 행정비용, 또 공단 이사장 급여까지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저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런 우려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작년부터 논란이 있었고요. 네. 지난해 12월 5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7명의 의원 중에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사업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구 예산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2024년 기준 동구 재정 자립도가 12.49% 수준으로 부산 16개 구군 중에 4번째로 낮아 공단을 설립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로서 공단이 맡을 시설과 사업이 4개로 업무가 많지 않아서 시기가 이르다는 지적도 했고요. 동구의 현 부의장이면서 무소속인 김미연 의원은 예산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별도 조직이 필요한지 의문인데다가 업무가 많지 않은 점에 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남구시설공단의 경우를 봐도 용역의 예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지적을 했고요. 참고로 2022년 10월 설립된 남구시설관리공단은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별도의 조직인 공단이 필요한지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게다가 공단 지책이 특정인을 위한 자리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예의주시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밝히기까지도 했습니다. 네. 공무원 내부에서도 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요? 예, 당시 동구청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여러 루트로 이제 게시판에 올라왔고 의원들한테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게시판을 한번 봤거든요. 우연히 네네. 동구시설공단 친인척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나 게시판에 글이니까 예, 이게 맞습니다. 사실을 근데, 뭐 예. 이렇게 특정하기는 그렇죠. 안 거예요. 근데 이제 예. 이런 공무원들이 이게 자주 쓰긴 글 아니겠습니까? 비꼬는 이런 글이 올라온 건 김진원 구청장이 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재작년에 되게 논란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동구의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이 김진원 구청장의 비서실장의 배우자가 임용이 되었고요. 뭐 그러니까 정년 나이를 넘긴 상태로 됐고 또 이제 뭐 늦게 임용하고 이런 게 있었고 이후에 이렇게 재임용되고 나서 상여금을 기존 4배로 올리면서 또 한 번 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무원 자유 게시판 등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무원 내부에 불만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자체 공단 설립과 관련해 갖고 또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먼저 이제 동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왜 세우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네. 시설 도시관리공단이 없어서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불편과 비효율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타를 실시했습니다. 예타에서 예타 용역에서도 시설관리 주체가 각각 분산돼 있으면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렵거나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거기다 김진원 구청장은 동구 시설관리공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재정적 우려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의 이윤 추구가 아닌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되는 것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지자체가 되면 이런 공단을 세우고 싶은가 봐요. 뭔가 자기의 업적을 남기고 싶고 또 이제 또 측근 인사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런 이제 공단이나 이런 시설을 세울 때 공공성과 공익을 다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설립됩니다. 근데 이후에 같은 당에 그게 뭐 시장이든지 구청장이든지 들어오면 이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그리고 예산 낭비를 주장하면서 뭐 인력을 감축해라는 구조조정을 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부산시의 통합 같은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시설관리 주체가 각각 분산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련해서도 전문성과 관련돼서는 좀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랑 체육관 이게 과연 너무나 별개의 사업인데 그럼 한 기관에서 이게 전문성이 있냐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많이 지적하는 게 공무원들은 사실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 이러다가 우리 급여도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2023년 17.27%입니다. 동구의 재정 자립도가. 네. 2024년은 더 떨어져서 16.6%입니다. 그리고 2020년, 21년, 22년은 15%대였거든요. 2023년에 약간 올랐지만 2024년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가진 기초 지자체가 자체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 5억 원을 출자하거든요. 그리고 나가지도 않아도 되는 이사장의 급여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관리 비용이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운영이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구는 약 140억 정도의 지방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지자체가 자체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계속 또 구가 이제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제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사업 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사업이 그 시기가 이르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체 수입으로 기관 운영이 힘들어 동구 재정이 들어가게 되면 동구의 재정은 더욱더 악화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각종 요금과 부담금을 올려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구청장과 구가 주장하듯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국민 서비스 강화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구는 이 시설공단 설립의 목적을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목적을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것인데요. 구의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공동 설립 이후 영업이익 수입 증가는 3.6%에 그치지만 비용은 증가에 결국 영업이익은 15.9%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들도 수익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죠. 그리고 이 사업들을 보면 아까 공공임대주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것들 보면 대대 이제 저소득층이나 자상위 계층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게 수익을 담보하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체육센터도 다 아시겠지만은 일반 사설 시설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단 설립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들이 질이 떨어지거나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시설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주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수익보다는 공공성에 치중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업무 중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굳이 시설공단을 세워 이사장과 행정직원들한테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지 결국 이러면 이제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게 당장은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점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공영주차장 안창마을 셋들마을 그 공공임대주택 쓰레기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그리고 동구 국민체육 문화센터 요 네 가지 사업에서 만약에 정말 수익을 정말 많이 내는 그런 리더가 와서 제대로 뭐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불식시킬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뜩이나마 한 15%, 6%, 7%, 뭐 많아야 8%까지 뭐 네. 재정 자립도인데 출자금 5억 원 내서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굴러간다 한들 과연 얼마만큼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내서 이게 또 서비스도 잘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문 충분히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산의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현재 부산 16개 지자체 중에 부산 진구에서는 부산진 문화재단, 남구는 남구시설공단이고 지금 문화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금정구도 군정문화재단, 기장구는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연제구는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 등 별도의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는 지금 8분기 연속 적자 상태에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뭐 이기대 예술공원과 관련해서 남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산연구원이 재단 운영 이후 5년간 197억 원이 들어가고 연평균 39억 원의 소요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5년간 26억 9,300만 원 그리고 연평균 5억 3,8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안정적으로 굴러가려고 하면 수익도 중요한 것은 뭐 맞긴 한데 또 네네. 주민들한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차원에서는 또 좋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당연합니다. 이제 사설 기관이 하는 보다 공적인 기관이 하는 게 훨씬 더 주민들한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공공기관이 수익보다 그러면 이제 시종일관 처음 의도대로 처음 가졌던 생각대로 수익보다 주민의 복지 공공 서비스를 위해 적자를 감소하고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한다면 별 문제 없죠. 그리고 그 적자분을 적절하게 다른 사업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서 좀 빼와서 하겠다면 별도의 문제가 없지만은 예.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구의 재정도 함께 고민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구청장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좀 추진되는데 그 추진되는 게 무리하고 좀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좀 이번에 동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지역 장애인 단체 의견을 듣지 않고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구가 확보한 국비마저 반납해서 이 당시에 대개 또 공분을 샀던 일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좀 공약 사업이란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조례 통과됐어요. 예, 그럼 이제 차 맞습니다. 사업 추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 어떻게 예. 추진해야 되는 거죠? 예, 뭐 이 통과되는 과정에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결됐지 않습니까? 근데 네. 조례 내용이 하나도 틀려진 게 없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관련돼서 내용도 틀려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찬성표가 1표가 더 늘었어요. 늘었죠. 그러면 뭐 구의회가 적절하게 견제를 했는지는 또 의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작년에 한 구의원이 말했다시피 일각에서 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시설공단 설립이 구청장과 친분 있는 사람이 가는지 안 가는지 구의회 그리고 시민사회 구민들이 좀 지켜볼 거라고 근데 뭐 생각하고요. 사실 구청장 입장에서는 예. 내 측근이지만 진짜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보내도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물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사전에 막 예단해서 네네. 공격하기에는 글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예, 왜냐하면 문제가 아까 공직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 인사를 보내라는 뜻으로 네네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구청장과 구가 밝혔듯이 주민의 복리 증진, 서비스 강화를 중심으로 기간을 좀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는 부산에서 이미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아니면 고령층을 위한 정책 개발이 더 필요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동구의 현재를 책임지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구청장이 지역과 맞지 않거나 지역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공약이란 이유만으로 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동구는 인구도 재정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인구 감소가 아니라 그리고 사라지는 동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구청장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여러 사업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재검토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공약 사업인데
공을 많이 들였어요. 예, 네네, 시설관리공단. 예. 뭐 남구는 지금 적자라는데 네. 저희는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예. 우려만 불식시킬 수 있다면 네. 예, 다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한 거잖아요. 네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예산 낭비와 주민들한테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갈치 아침에 오늘 3월 14일 금요일인데요. 오늘이 예지 씨한테는 조금 특별한 날이네요. 예, 오늘을 끝으로 저는 또 자리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 또 부산의 딸로서 부산 MBC 자갈치 아지매 오랜 팬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12대 자갈치 아지매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로 영광이었고 매일같이